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점점 생존자도 줄고 있고 그게 더 큰 문제이고 북한한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협상 카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상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공론장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간단하게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 킹덤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가영이고 피스아고라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양강도에서 온 이성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 유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를 봤는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금 2018년 8월이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새 벌써 1만 6천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 실향민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야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텐데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실향민이셨기 때문에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어릴 때는 되게 희망에 찼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언젠가는 우리 통일되면은 곧 만나겠구나. 우리 할머니 가족분들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뭔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어가 희망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후로부터 저는 이제 20년이 흘렀고 뭔가 그 2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에서 점점 그 단어는 제 안에서 희망을 좀 잃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넷 중에 한 명은 이산가족을 두고 있는데 이산가족, 그다음 상봉 이런 것들이 희망에서 지금 절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북에서 온 우리 양강도 해산에서 온 우리 이정철 씨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라든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북에서 온 분이 네, 저희도 하니까 북에서 왔고 네. 네, 일단 저도 북한에 아직 가족이 다 남았으니까 예. 좀 남일 같지가 않은데 이산가족이 줄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팔 네. 무슨 일 생긴 겁니까? 네. 네. 제가 네. 그 계단에서 네. 빗길에 좀 넘어져가지고요. 아, 네, 살짝 접질렀는데 네. 모두 빗길에 좀 넘어진 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이 항상 우선이니까요. 네. 네, 자, 잠깐 넘어왔는데요. 자, 우리 테렘 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남북 간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결국 남북 간 대화가 돼야 이산가족 상봉이 됩니다. 대화를 하고 이 상봉의 의도가 뭔지 서로 이제 잘 알아야 이게 되지. 근데 지금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산가족들만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빨리 재개해야 됩니다. 이 남북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분들은 항상 기대와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북 대화가 중단될 때마다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혹시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간단한 퀴즈 아시는 분? 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한번 답변해 보시네요. 1985년? 85년이요? 네. 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게 그 1985년 그때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있긴 했는데 그때는 남과 북 정부 간의 교류에서라기보다는 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 거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둘의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의 그 조치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이 됐고요. 지난 2018년 8월 마지막까지 총 21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1번에 걸쳐서 남북 이산가족 가족들이 만났다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5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어서 이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신청자가 13만 3,68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망하신 분이 92,534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가셨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한 41,146명 정도
남으셨는데 빨리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이산가족이 직면한 이 문제점, 또 원인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남북 간 좀 약간 단절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조차 못 만나는데 어떻게 이제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라도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슈가 조금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헤어진 가족들이 있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북쪽에 아직 있지, 이런 것들이 상기가 되면서 계속 우리가 정서적으로 괴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예 소식이 없어지니까 계속 잊고 살게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 분단 상황이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네. 가족한테는 아까 태림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산가족 신청자 중에서 80% 이상이 80세 이상이 50%예요. 네. 그러면 그 고령자가 점점 이게 돌아가시면서 신청자도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생존자도 줄고 있고 그게 더 큰 문제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현 정부에서 뭔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류가 있을 때마다 이게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198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북한이 남한이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쌀을 부족한 쌀을 또 지원해줬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 북한이 좀 엄청 고생했다고 듣긴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교류가 있으면서 이산가족이 또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산가족 상봉이 2001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재개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싶으면은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진짜 본인이 이산가족 당사자로서 어때요? 마음이? 감정이? 일단 제가 당사자인 진짜 알지 못하겠는데, 만약에 북한에 가족이 있고 이 분단이 해결 안 되면은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 점점 먹으면서 저희 가족도 나이 먹으면서 이게 하나 둘씩 돌아갈 때는 저 마음은 좀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여기도 네. 그렇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끈끈한 이게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비극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안 보고 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보고 싶은데 이런 국경이 가로막혀 있고 이데올로기가 가로막혀 있고 서로 적대적이라서 만나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라서 저는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 가족 간에 만나는 건데 정치가 뭐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가족끼리 좀 만나게 하는 거는 정치랑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왜 남과 북은 그 정치를 떠나서 요 가족 간에 만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안 할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남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가 그걸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한 정부도 문제가 있고, 네,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산 가족에 대해서 되게 홀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 북한은 잘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챙기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산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을 만날 기회를 주느냐, 그건 또 정부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북 지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한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협상 카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력이라고 보통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대북 지원도 포함이 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포함이 되고 인권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이렇게 합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때 그렇게 정권한테 효용이 있을까?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뭔가 이제 생각나는 게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한테 득이 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특별히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안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죠. 북한 정부는 원래부터 그래 왔어요. 교류 협력에 대해서 이 북한이 독재고 보여줄 게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그 북한을 상정하고 그건 상수고 그러면 그런 북한을 한국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남한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 하나 내어주는 카드 정도로 이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족의 비극이 정치적 협상 카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비극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민간이 나설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나서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북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부 차원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양은 어떻게 되고 추후에 보급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접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분위기. 북한이 나쁘다는 건 상정을 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은 뭐 노태우 정부 때도 그렇고 항상 뭔가 교류가 있을 때마다 이게 했었어요. 특히나 김대중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잘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서 되게 활발해진 거 맞거든요. 그래도 역사에서 정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현재 정부는 뭐 이산가족 문제도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 열려있다 하면서도 그걸 위한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이산가족이 활발했던 정부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하면서 뭐 대화 좀 찾다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뭐 평화 감수성과 통일 공감대를 향상시키자, 증진하자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위해서 나는 진심인 건지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정말 그 정책을 위해서 진심이고 가식이 아니라면 퍼주기라도 하면서 북한의 말에 어느 정도 그냥 들어주듯이 그냥 오케이 들어줄게 만나게 하자. 그렇게라도 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산가족이 만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걸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이 된다면 그 평화 감수성과 통일 공감대는 당연히 확산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산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현 세대들이 가장 그나마 평화 감수성과 통일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거는 저는 이산가족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이런 남북 간의 과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정치를 떠나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이산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후손인 청년들의 바람이기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